예, 오늘도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예. 그, 제목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사대적인, 사건 두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려 말에 이제 우왕의 명령으로 조민수와 이승계를 내세운 유화도 해군에서 되돌아와서 고려를 무너뜨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화도 해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사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제가 말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인조 반정 이후에 소위 말하는 노론들이 명나라 황제를 떠받들고 조선의 임금과 사대부들이, 즉 신하죠. 사대부들이라는 신하들을 말하는데요. 사대부가 급이 다를 수 있는가? 임금이나 신하는 다 황제의 뭐냐면 신하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급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조 반정 후에 노론 정치의 이데올로기를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벌였던 예속 논쟁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사대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속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조선의 임금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나가니까 광인, 호현, 숙경영 이렇게 인조, 효종, 현종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인조에게는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고 둘째 아들이 이제 복림대군이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이제 일찍이 죽고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효종의 아들이 이제 현종이고요. 그래서 이 효종이 이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이는 다섯째 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와서 이제 이렇게 예속 논쟁을 벌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왕이나 신하인 우리나 급이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 말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선의 기본적인 왕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조에게는 이제 계비가 있었다는 거죠. 인조가 돌아가실 때 계비의 나이가 뭐 15살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효종 임금보다도 나이가 적었답니다. 그래서 인조의 계비가 이제 자의 황후인데요. 그러니까 효종이 죽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계모긴 하지만. 그래서 효종이 죽고 났는데 엄마인 계비가 옷을 뭐냐면 3년 입을 것인지 1년 입을 것인지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누구하고 노론하고 남인하고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인들은 3년을 입어야 된다. 그래도 한 나라에 뭐냐면 임금인데 어찌 뭐냐면 1년을 우리와 같이 뭐냐면은 같이 1년상을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3년상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죠. 바로 노론도는
무슨 소리 하느냐. 효종은 둘째 아들이고, 그 둘째 아들은 뭐냐면은 그 장자도 아니고, 그 장자는 왜냐면은 이제 제사를 지는 봉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뭐냐면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뭐냐면은 1년만 이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주장하려면은 여기에 따르는 뭐냐면은 이제 법이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조선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고, 언제까지 법이 없었느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에는 사무라이들이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법의 기준을 두지 않고 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이라 그러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훨씬 더 뭐냐면은 무서운 통치 아래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러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일본의 문화가 예의가 깍듯한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의가 깍듯해졌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명치 유신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인들은 그 남인은 동인에서 나온 것이죠. 이 남인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도 임금인데 명색이 그래서 3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조 오레이가 이제 왕궁에서는 이제 법이 있었던 것은, 그래서 왕과 이제 왕사 이래라 해가지고 왕과 이제 사대부는 뭐냐면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용은. 그리고 왕작의 부동사수라 해가지고 왕은 뭐냐면은 사대부하고는 부동하다,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뜻은 이 남일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왕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인들은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해나기가 쉬웠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 노론들은 어떻게 이제 논리를 내세우느냐면은 주자 가례를 봐라. 그리고 주자 가례에서 뭐냐면 왕사 동계라는 것은, 동계라는 건 같다는 것이죠. 왕과 사대부는 이제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하 동계, 예. 왕권과 신하는 자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신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죠. 왕과 신하가 뭐냐면 같은 급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권 강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예성 논쟁이 이렇게 뭐냐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 여기에는 바로 그 앞 단계인 동인과 서인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동인과 서인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철학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동인은 영남학파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이제 서인은 이제 기호학파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동인은 이제 나중에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북인이 남명 조식 문화생들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인은 태계 이황 선생을 뭐냐면은 중심으로 하고 있는 후학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승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김성일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북인들 중에서는 정인홍이라든지 이산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인 중에서 기호학파의 노론의 이제 그 주창자가 누구냐면은 율곡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론은 뭐냐면은 성훈 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동인과 서인이 이제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조선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기 논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기 논쟁을 그 골장의학의 그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해왔던 것이고요. 또 이기 논쟁을 뭐냐면은 또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그 우리 그 성리학에서는 뭐냐면은 우주 만물을 보는 것을 리기로 이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리학의 본체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성리학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통해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러면 이 성리학은 이 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리와 기가 무엇이냐는 것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은 이루어지고 있는 속성이 리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주기론이든 주기론이든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기를 두고 이제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를 두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기는 그 중국에서는 장자 사상 이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이 기 사상인데요. 이거와 같이 연관해서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자가 말하기를 그 이 기란 무엇이냐? 변화, 활동, 그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 활동한다는 것이죠. 변화하고 활동한다는 것이죠. 변화 활동 변동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기에서 기를 묻냐면은 변화 활동 변동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천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강의를 하면서 그 태계 이황 선생은 이기 이론적 이원론은 기독교 사상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변화 활동 뭐냐면은 변화 활동 운동하는 기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그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 문제를 두고 뭐냐면은 이것을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우리가 눈으로 변화 활동 운동하는 것이 이게 중시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거는 장자 사상 이후에 가지고 있는 뭐 맹자 사상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같은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 대신 뭐냐면은 이르곡 선생, 이태계 선생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뭐냐면은 정신적, 관념적, 추상적, 가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관념적, 추상적, 이상적, 도덕적, 윤리적, 그 다음에 가상적, 추상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영혼과 관계되는 가상적인 마음, 추상적인 마음, 이성 정신적인 이것이 이제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기 이론론이라 그러고요. 아니다. 그 보이는 거 이면에 뭐냐면은 부분의 정신 활동도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기 이론적 이원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 이론적 이론론인 사상은 이는 주기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기 이론적 이원론은 이제 주리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좀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렇게 뭐냐면은 관계되어서 이 동인과 서인의 뭐냐면은 철학적인 문제가 나중에 인조 이후에는 바로 여성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여성 논쟁은 바로 주리론, 주기론의 뭐냐면은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는 또 서로 자기의 그 당파성을 뭐냐면은 강화시키는 권력 투쟁의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이 되면 이게 얼마나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우리의 뭐냐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사대적인 사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노론의 뭐냐면 중국식 사상과 철학 황제를 뜻받던 일이 일어남으로써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론들은 인조 반정 이후에는 우리 조선의 임금을 이제 임금으로 보지 않고 우리들 신하가 동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명나라의 황제를 뭐냐면은 너무나 뜻받들고 조선 임금은 나와 같은 뭐냐면은 신하격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장자 중심의 정통성을 지나치게 내세워서 우리의 고려로부터 내려오던 관학파, 홍부학파들이죠. 이는 사상의 다양성을 뭐냐면은 단절시켰다는 것이죠. 사상의 다양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계 사회를 가지고 있는 유습을 뭐냐면 일소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성리학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뭐냐면은 주장함으로써 성리학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완성을 한다는 글을 내세워서 우리가 고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의 다양성을 뭐냐면은 완전히 일수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경기 기호지방의 라고 하면은 충청도와 경기도를 포함하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태고사의 재발견에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란을 피워 가지고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해도에서 경기도 일대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충청남도 일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 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류는 뭐냐면은 원래부터 우리 태고사에 내려오는 정통 뭐냐면은 주류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핫바지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탁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경기 기호지방의 성리학자들이 중국 문화권의 유습을 받아서 우리 고유의 뭐냐면은 사상을 배제해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조선조를 건국하면서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학파와 이제 사련파가 있죠. 그래서 그 관학파를 우리가 흉구파라 그러는데요. 이 관학파는 이제 사상의 다양성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사련파는 정통 성리학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 성리학자가 지나치게 뭐냐면은 성리학 이데올로기에 이제 접어들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기타 상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의 무시하고 군사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지나치게 뭐냐면은 문치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맞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미 사실상 조선은 이제 망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그 이후에 사대부들이 뭐냐면은 왕을 뭐냐면 같은 동급으로 취급해서 그것이 조선 말까지, 조선 말이 1910년이지 않습니까? 한일 뭐랄까 합방이라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조선이 망한 시기가 19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가 1623년에서 1910년이니까 이게 287년이 되는 겁니다. 잠깐 그 중간에 이제 남인이 권력을 잡은 것이 있지만 287년 동안에 뭐냐면은 노론이 뭐냐면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고요. 그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유관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관용이가 일본에 그 나라를 팔아먹고 몇 명이 뭐냐면 일본에 그 자기를 받았느냐 하면 76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냐면은 제가 몇 명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까 난민은 한 명도 없고요. 북인은 한 2명이 있고요. 제가 기억 대충 나는 게 그렇습니다. 북인은 한 2명 있고 서론이 한 5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고 노론이 뭐냐면은 56명. 예. 거기에다가 전주이시 왕족들이 뭐냐면은 5, 6명? 예. 이러면 한 76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일제시대 때 뭐냐면은 자기를 받고 친일을 했던 전형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7년 더하기 36년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친일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냐면 쫓겨나는 2017년도인가요? 2017년도 뭐냐면은 까지 그러면 총 몇 년인가 하면은 330년입니다. 330년. 제가 예전에 적었던 것이 320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냐면 3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냐면 권력자인 겁니다. 기득권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듯이 뭐냐면 노론에서부터 그 다음에 친일 36년, 일제 36년,
그 다음 일제 이후에 뭐냐면 그들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무려 몇 년? 330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이에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옛날에 가짜 양반들인 것입니다. 예, 이 놀랄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권력의 뿌리가 뭐냐면 무려 33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기득권을 뭐냐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기득권을 뭐냐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이런 강의를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듣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실력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했던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조상들 중에서도 친일 분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노론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뭐냐면은 문중과 가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역사에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단해야 되지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오면서 재질이 아주 나쁜 사람은 단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후손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누구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진짜 양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반이 다른 거 있습니까? 솔직하고 진솔하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장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 알므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현명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해양 조류를 타고 온 해양 그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동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농경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산업 현대 문화권, 즉 이게 산업 문화권이죠. 비록 이것이 짧긴 하지만 아주 뭐냐면은 급격하게 뭐냐면은 민주화와 발전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쉽게 표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전라도는 뭐냐면은 전주와 나주를 포함했는데, 특히 전남은 해양문화권과 농경문화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전남과 전북은 또 다릅니다. 또 반해서 지금 현재 경상도는 윤목문화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산업문화권이죠. 울산, 부산, 기타 등등 산업문화권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북 다르고 또 경남 다른 것입니다. 예. 왜 다른지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도, 예,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기타 경기도 황해도 일대에 걸쳐 있는 해안가와 그 이쪽에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중국 뗏노 문화권이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핫바지 문화권이 중국 그 충청도에 뭐냐면은 핫바지 문화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 얼마나 뭐냐면은 주류 세력들은요,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은지 뭐냐면은, 그리고 한국의 충청도 양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진짜 양반인지를 우리가 뭐냐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 윤봉길, 신채호, 예,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냐면은 충청도 사람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노론을 중심으로 하는 가짜 양반들이 많다는 것도 제가 아울러서 뭐냐면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긴 논쟁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골장 이론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생식마음, 감정마음, 그 다음에 이성마음, 추상마음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몸통이라 그러고, 몸은 뭐냐면 체로 이루어져 있고, 몸과 뭐냐면 체는 인식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긴 논쟁에 대입시키면 리는 뭐냐면은 그 인식작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인식작용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몸이죠. 우리가 육신이죠. 예, 그래서 리기라는 것이죠. 리기가 뭐냐면은 아까 논쟁은 어떤 거냐면은 몸과 뭐냐면 체의 이제 논쟁인데요. 이 그 몸을 두고 뭐냐면은 아까 추상적이냐, 또 뭐냐면은 아까 같이 현학적이냐. 그래서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은 현학적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추상마음은 그 이상적인 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은 이것이 중시하다, 중시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주기론이고요. 아니다, 생각하고 사유하고 추상하고 가상하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